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가 이끈다 라는 제목으로 코스피와 핵심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사실 코스피 5000 해가지고 코스피 분석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개념들도 소개를 많이 했는데 그 코스피 분석 시청하는 분이 작아가지고 그게 이제 종목만 시청하는 분들하고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사실 네 종목 시청하는 분은 뭐 이런 거를 예, 공유는 아니고 사실 뇌피셜인데 예, 주식공학자가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러한 그렇죠, 뇌피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예, 이거 사실 이거 새로운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코스피 5000 주장하면서 이제 분석했던 거 집대성 했습니다. 집대성. 이게 최종판은 아니고 최종판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거의 최종판입니다. 코스피와 핵심 종목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의 순서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코스피 방향과 목표치 제시하고 상승 논리, 종목이 상승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다음에 회귀 분석. 그렇죠. 코스피와 이런 4개의 핵심 종목 예,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현재 위치. 그렇죠. 지금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떤가? 코스피와 핵심 종목 봤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분석으로 코스피의 펀더멘털과 유동성이 과연 제가 주장하는 코스피 5000에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코스피 엘리어트 파동이죠, 이게. 그래서 88 올림픽이 1파동이고, 2파동이 IMF까지 조정, 그 다음에 3파동이 그 팬데믹 직전 2600까지.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또 소 3파동이 엄청난 상승이었는데 이 상승을 닷컴 버블이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에 정확히 말하면 서 나온 유동성. 그렇죠. 미국에서 나온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4파 조정은 팬데믹까지 2020년. 그리고 지금 대오파 상승인데, 그렇죠. 1파 상승은 끝나고 2파 조정 끝났고, 지금 3파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버블에서 나온 유동성이 이제 코스피로 흘러들었다. 라는 가정하에 지금 3파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도 많이 상승하고 있죠. 저희 코스피도 그렇게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5파동을 팬데믹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팬데믹이 1파 상승이면 이게 이제 1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2파 조정 나왔고 23년 11월부터 3파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3파가 저는 5272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3파냐? 그러면 이제 2파 조정이 끝난 거를 A, B, C로 끝나면 되고, C가 이제 5개 파동으로 끝나면 되거든요. 1, 2, 3, 4, 5. 5개 파동 끝나서 3파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여곡절은 있어요. 이걸 3파동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코스피 분석 보면 좀 재미난 얘기도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려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종목이 올라가냐? 특히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링 업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호황과 불황의 영업이익 차이가 메모리 반도체 엄청납니다. 그래서 60월선 찍으면 3, 4배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불황일 때 60월선 찍고 3, 4배 상승해요. 호황일 때는. 이거를 2000년 이후로 3번 반복했어요.
8,000원에서 3만원, 2만원에서 9만원. 이건 좀 오버슈팅한 면도 있는데, 이번에 22년 9월에 5만원에서 이제 60%선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5만원, 20만원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도 당연히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60%선 찍었는데 언제 고점 치냐? 그러면 과거의 값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60%선 찍었을 때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2011년 8월 회색이죠. 2015년 8월 주황색, 2022년 9월 파란색. 재미난 거는 8월 아니면 9월에 저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보니까 그 저점부터 최고점까지 보통 오래 걸려야 3년이에요. 661일, 551일, 330, 550일, 그렇죠. 여기는 331일. 그래서 고점이 3년 정도 걸립니다. 길어야. 660일이라는 게 이제 1년에 250일, 거래일만 따지면.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33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660일이니까 300일, 330일이면 1년 반 안에 고점 칩니다. 1년 반 안에. 그러니까 코스피 1년 반 안에 대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냐? 그러면 그렇죠.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영업이익이 바닥치면 1, 2, 3, 3년이나 1, 2, 이거는 2년.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번에 3년에 칠지 2년 후에 칠지 모르지만 그렇죠. 4년 걸렸네요. 1, 2, 3, 4. 영업이익이 1, 2, 그렇죠. 4년, 2년. 보통 3년이라고 치면, 3년이라고 치면, 아무튼 1, 2, 3, 3년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주가의 고점은 영업이익이 고점 치기 1년 전에 고점입니다. 영업이익이 고점 치기 전에 벌써 주가의 고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 3년 후에 회복한다 치면 벌써 삼성전자는 그렇죠. 시가총액을 천정을 이제 1년 전에 치니까 1, 2년 뒤에 이제 1, 2년 뒤에 1, 2년 전에 벌써 천정을 치는 거죠. 그러면 24년 말 혹은 25년 사이 그러니까 25년 초나 25년 말 뭐 이렇게 해서 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나 내년 고점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그렇고 현대차는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사실 영업이익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5조 이렇게 됩니다. 15조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3년 말에 요때 시가총액 40조고 근데 2012년도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조였을 때 시가총액 50조였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낮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상승할 여력이 엄청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남아 있다. 그리고 퍼나 이런 걸 쳐도 도요타 자동차 보면 도요타가 영업이익이 한 40조에 시가총액 400조, 퍼 한 10 정도 쳐주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아직 퍼가 5가 안 될 거예요. 좀 요새 좀 올라가지고 좀 올랐을 텐데.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현기차 합쳐서 영업이익이 27조면 그렇죠. 퍼 10주면 270조 둘이 합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기아차도 마찬가지. 기아도 영업이익이 올해 12조.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영업이익 3조밖에 안 되잖아요. 4배나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주가는 20조에서 35조. 2배도 안 올랐어요. 뭐 이런 현상이 약간 팬데믹 오버슈팅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아무튼 기아하고 현대차가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오르긴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종목이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하냐? 그건 당연한데 한번 제가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선형회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주가랑 비례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아웃퍼폼, 언더퍼폼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현대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다 비례하고 있고 하이닉스 주가랑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면 하이닉스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요새 하이닉스 주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삼성전자도 좋아질 가망성이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를 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한 그래프에 그려봤거든요. 아주 똑같습니다. 모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시면 알지만 팬데믹 저점, 고점, 그 다음에 22년 9월 저점, 그 다음에 고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현대차가 올라가냐? 예,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죠. 보면 최근에 완전 비례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렇죠. 현대차가 아웃퍼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퍼폼 하면 당연히 언더퍼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아까 코스피가 이제 아웃퍼폼, 언더퍼폼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비례하고 있고 그러면 현대차하고 기아는 어떠냐? 당연히 똑같습니다. 정비례예요. 그래서 기아가 지금 신고가 갱신했죠. 현대차도 당연히 신고가 갱신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알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랑 그러면 그래프 주가 모양이 똑같냐? 딱 보세요. 똑같습니다. 고점 똑같죠? 저점 똑같죠? 또 고점 똑같잖아요? 저점 똑같죠? 고점 똑같고 예, 지금 올라가는 모양도 똑같잖아요. 다만 기아가 현대차를 앞서고 있잖아요. 앞서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있고 기아에는 없다. 그래서 가볍다. 그 차이뿐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 현대차랑 코스피는 어떠냐? 삼성전자보다 더 비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결국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이끌어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선형 회귀 분석 보면 코스피 상승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분의 관계,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피 이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불가분의 관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불가분의 관계, 이 관계를 보면 이 반도체 차 코스피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코스피와 나스닥도 거의 한 몸입니다. 그냥 주가에 적게 오르고 낮게 오르고 양상은 틀려도 고점과 저점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나스닥을 저희가 항상 코스피의 선행지수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일치한다. 지금 나스닥이 저점 치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코스피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추락은 안 한다. 나스닥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이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치를 보면 기아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코스피의 1등주죠. 신고가가 10만원인데 10만원 갱신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략 저는 뭐 파동 이게 후행이라 나중에 세야 하는 건데 1, 2, 3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 파동에 3파동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1등주입니다. 상승률로. SK 하이닉스는 코스피 2등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신고가가 15만원인데 15만원 못 뚫고 14만원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동이 5개 나와서 저는 쉴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그렇죠.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다음 주에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예측이 맞으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아무튼 코스피 2등주입니다. 신고가가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죠. 현대차는 3등주 정도 됩니다. 기아차 따라가는데 아직 최고가 내려면 28만 9천원 좀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29만원 치면 4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 1, 20% 남았거든요. 3등주 기아 따라 신고가 냅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4등주 정도 됩니다. 4등. 근데 이제 코스피 대장주죠. 그래서 아마 이게 당연히 대장주가 제일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내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신고가 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신고가 내는 거 보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딱 보면 알지만 코스피는 그렇죠. 5등 정도 되잖아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뒤쳐져 있고 주가 위치도 낮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그겁니다. 2차전지, 2차전지의 고가 상장. 고가 상장도 있고 또 2차전지의 완벽한 하락. 요것 때문에 못난이가 됐습니다. 못난이. 그렇죠. 못난이가 됐지만 코스피가 사실 그래서 못난이어서 삼성전자가 최고가 갱신해도 최고가를 갱신 못할 지경에 있어요, 지금. 하지만 누군가가 도우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뭐 하방 압력을 이기고 코스피를 도울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거는 이제 사실 이미 드러났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종목 다 봤고요. 그럼 코스피가 과연 올라갈 체력이 되느냐? 그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615인데 2월 2일. 그렇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자료네요. 아무튼 요때 이제 PBR이 0.95입니다. 0.955. 그러면 PBR로 치면 상당히 외국, 그러니까 중국이 1.4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의 수출입 동향.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게 다 수출주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돼야 돼요. 보니까 파란색이 수출인데 수출이 이제 팬데믹 이후 이제 하방을 찍다가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물론 하방을 찍은 이유는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이유는 반도체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역 흑자도 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이런 거 무역 흑자 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 외국인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하나는 OECD 컴포지트 리딩 인디케이터. 이게 이제 OECD 선행지수인데 경기 종합지수 중 선행지수인데 이게 상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OECD의 경기가 좋아야 결국 우리 수출이 잘 됩니다. 수출이 잘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아무튼 동행지수는 경기는 안 좋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보면 알잖아요. 동행지수는 내려가는데 지금 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막바지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체력은 받고 그러면 유동성은 되느냐 보면 저 유동성에 중요한 게 금리죠. 근데 이게 지금 채권 가격인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이게 천정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렇죠. 좋은 거죠.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환율인데 환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누구는 뭐 환율이 낮은 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환율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환율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환차손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려면 환율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좀 유사 유튜버. 그리고 유가는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유가는 왜냐하면 무역 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면 무역 흑자가 나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는데 글쎄요. 안 좋은 게 있었나요? 안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엘리어트 파동상 저는
5파 상승 중이고 그 중에 이제 세부 3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펀더멘탈 코스피 펀더멘탈 살펴보니까 뭐 그런 거죠. 수출입 경기 지수, 예, 수출입 경기 지수 그다음에 PBR 이런 거 보니까 상승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코스피. 그다음에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은 이제 금리, 환율, 유가 다 이것도 상승 준비가 완료됐어요. 좋습니다. 핵심 종목이 이제 중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는 지금 상승세 돌입했습니다. 기아는 신고가 냈고 현대차도 곧 신고가 도전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네 종목이 움직였을 때 아까 보셨죠? 네 종목과 코스피는 완전히 동행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올라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코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지금까지 뭐 많이 했으니까 다코스는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최종판 예, 분위기가 진짜 달아오르면 최종판까지 해서 이제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다 상승하고 나서 이런 걸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승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예측을 해야 그게 재미인 거죠. 음,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